안녕하세요. 이제 믹스 둘째 날 키노트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요. 첫째 날의 가장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바로 윈도우즈 폰이었죠. 둘째 날의 가장 큰 키워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웹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웹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이 뭘까요? 바로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의 다음 버전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있는 i8의 다음 버전 i9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가장 아쉬웠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웹 표준이 있었고요. 웹 표준. 두 번째가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i8부터는 웹 표준을 굉장히 많이 준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세가 새로운 웹 표준을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웹 표준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들, 바로 HTML5. 자, 또 뭐가 있을까요? CSS3.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웹 표준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HTML5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i9부터는 HTML5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덕분에 이 i5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가 바로 i9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TML5에 대해서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합니다. 자, 하드웨어 가속이 됨으로써 이 HTML5에 대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성능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성능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PC들 보시면은 대부분 CPU가 멀티코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멀티코어의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이용을 해서 코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컴파일된 형태로 미리 프리 컴파일된 형태로 갖게 되면서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작년에 PDC 공구 때 i9의 일부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몇 개월 만에 성능이 무려 30%가 더 빨라졌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치면은 29점 몇몇몇 되는데 30%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 i9으로 인해서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i9의 이 렌더링 문제가 또 달라졌습니다. 자, 렌더링 방식이 바뀜으로써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디테일한 표현까지 가능해졌다는 이유를 우리가 이 폰트를 400%씩 확대를 했을 때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의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이렇게 폰트를 이상하게 키우면 끝부분에 곡선이 다 깨지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표현이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8 말고 i9 말고 자, 또 다른 얘기가 뭐가 나왔을까요? 자, 어제하고 비슷하게 사용자의 경험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개발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 플랫폼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웹 개발 플랫폼 ASP.NET이 버전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ASP.NET의 MVC 모델이 작년에 .NET 프레임워크 3.5 SP1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MVC 모델이 MVC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MVC 모델이 되면서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개발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든지 다양한 장점들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MVC 패턴 말고 AJAX 같은 경우도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 문제라든지 유연함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웹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환성 이야기죠. 자, 웹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호환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호환에 기초한 하나의 표준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i9에서 지원하고 있는 웹 표준하고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그런 표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모델로 만들어서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그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전부 다 이 OData 기반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이 OData를 통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윈도우 애저와 같은 기술들, 그다음에 쉐어포인트, 자, 그다음에 ASP.NET에서도 역시 OData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 OData라는 이 표준에 맞는 다른 플랫폼, 다시 말해서 뭐 PHP라든지 자바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어떠한 기종이라도 OData를 준수하는 표준적인 통신을 한다면 다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됐고요. 쉐어포인트와 같은 그 엔터프라이즈용 이 플랫폼 자체도 OData를 준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웹이라는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층 더 성능이 빨라졌고, 그리고 HTML5와 같은 요소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악셀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해진 ASP.NET 기술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OData 이야기가 나왔다 정도가 어제 가장 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건 어제 나왔던 것 중에 그 윈도우즈 폰 개발 툴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어제 소개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익스프레스 4 윈도우즈 폰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바로 윈도우즈 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툴, 그리고 개발 툴, 그리고 에뮬레이터가 한 개의 툴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행시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실행이 돼서 나타나죠. 자, 저는 여기서 바로 속성을 이렇게 고쳐서 자, 헬로 월드를 한번 쳐볼게요. 자,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은 바로 이 헬로 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는 버튼 하나와 그 다음에 텍스트 블럭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자, 버튼은 제가 이쪽에 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저 텍스트 블럭에 바로 그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끔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블럭의 텍스트에 헬로 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바로 이 윈도우 폰과 관련되어 있는 에뮬레이터가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바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이 헬로 월드 샘플이 나왔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헬로 월드가 실행되죠. 이 안에서 우리가 실버라이트에서 사용했던 그 웹 클라이언트 클래스 같은 걸 이용하면 네트워크 통신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쉽게 개발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 굉장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키노트를 봤는데요. 그 웹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행보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과 웹 표준을 통한 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 기술들 하나하나 지켜보시면 어떤 긍정적인 어떤 트렌드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